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입시 변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저는 강북청소학원의 강태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회부터 다뤄야 될 학교들은 서연고 서성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변화 사항들 2025학년도에 뭐가 변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자, 당연하지만 2025학년도 해당되는 학생들은 올해 고2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올해 고2에 해당될 텐데, 이 학생들은 특히 잘 들어주시고, 그 이전, 그러니까 고1이나 중3 학부모님들은 참고로 들으시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고교 학점제를 포함해서 26학년도 이후의 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학교, 서울대학교를 좀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최고의 대학이죠. 서울대학교는 항상 그런데 입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대학교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현실적인 입시 얘기를 드리면 그 아래 라인의 연고대부터 해서 그 아래 대학들은 매년 입시가 뭐가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서울대나 또 그 위에 의대에서 이대 불합한 학생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뽑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입시 요강을 조금씩 이렇게도 바꿔보고 전형도 바꿔보고 다 바꿔보는데, 서울대학교만 유일하게 그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마이웨이 내 길을 가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형별 모집 인원을 좀 볼 텐데요. 자, 25학년도 서울대 전형별 모집 인원을 좀 볼게요. 먼저 학종하고 정시 두 가지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크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학종에서 교과가 없고요, 논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는 특수한 전형을 제외하면은 학종과 정시로만 뽑는다. 그래서 수시에서 논술하고 교과를 뽑지 않는다. 이걸 가장 먼저 알고 가셔야지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원래 변동이 없는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있는 변동사항들이 올해 2024학년도에 모두 반영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학년도는 사실 크게 바뀐 건 거의 없다. 그래서 변동사항은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으나 이 전형에 어떻게 쓰고 어떤 학생들이 잘 붙는 전형인지 이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 변동사항은 사실은 23학년도부터 24학년도 변동사항 요거를 주목해서 올해 24학년도 입결, 수시하고 정시 입결을 보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고2 학부모님들과 고2 학생들은 올해 고3 학생들 선배들이 수시랑 정시에서 어느 정도 입결을 가지고 이 대학을 갔는지를 꼭 참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24학년도 입결이 25학년도에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모집 비율을 좀 보면은 학종으로 어느 정도 뽑느냐.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정원 내 기준이고요. 특수한 전형들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체능도 아쉽지만 조금 제외하고, 예체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만 나머지 전형만 조금 제가 파악을 해서 넣어놓은 건데요. 63대 37, 그러니까 대략 넓게 봤을 때 정시랑 학종을 6대 4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시는 한 40% 정도 뽑고 학종으로는 한 60% 정도 뽑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학종이 두 가지로 나뉘죠.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균하고 학종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학종이라고 써놓은 건 학종 일반을 말합니다. 자, 보시면은 학종을 두 개로 나눠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균형하고 학종 일반인데 506명, 1480명 비율로 치면 약 7대 3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72%랑 28%니까 7대 3 정도인데, 자, 근데 여기서 지역균형은 506명인데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지역균형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학교에서 딱 2명씩 밖에 추천을 못 받습니다. 2명씩 밖에. 그렇기 때문에 전교 1등, 2등까지만 거의 되겠죠. 물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2등이 돼도 저는 안 받을래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이론적으로 어떤 계산이 들어갈 수 있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제외하고 일반계학교, 일반고,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가고, 국제고 등등등 다 합치면 대략 1700개 학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2명씩이니까 한 3400명 정도 되겠죠. 약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3,400명이 지원을 했을 때 지역균형 전형에 506명을 뽑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은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얘가 내가 전교 1등인 학생이어도 최저를 맞추고 못 맞추고 떠나서 다 맞췄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대를 지균으로 써서 붙을 확률은 일단 산술적으로는 15% 확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떨어질 확률 또한 85%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학종 일반 같은 경우에는 최저도 없고 추천을 못 받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추천을 받지 못한 뭐 전교 3등부터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겠는데요. 최저가 없죠. 그래서 이 전형은 한 70%.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학종 일반 전형으로 더 많이 뽑는구나. 그 정도 일단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회나 영상들에서 항상 보시면 이렇게 통으로 설명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 표로 보여드리듯이 인문하고 자연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 대략적으로 보시다시피 인문하고 자연을 5대5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하고 자연 비율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미 보시다시피 자연 쪽이 훨씬 더 많이 뽑죠.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입시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면, 이건 서울대의 문제가 아니라 과탐 선택을 하는 소위 이제 이과, 아무리 통합 수능이어도 이과냐 문과냐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자연계 학생들이 좀 유리해졌기 때문에 과탐 선택자들이 올해 드디어 사탐 선택자들을 역전한 해가 올해 첫 해고요. 내년에 고2 학생들이 고3이 됐을 때는 아마 더 가중이 돼서 과탐 선택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느 전형이어도 수시 지균이든 일반이든 정시 지균이든 일반이든 간에 자연계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특히 그 격차가 가장 큰 게 수시 일반인데요. 수시 일반.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학종 일반 전형일 때 이과 아이들이 거의 70% 육박하고 문과 아이들은 거의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가 크고요. 그나마 격차가 좀 적은 게 정시에도 지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시 지균 인문하고 정시 지균 자연에 한해서만 약 이제 44대 56이니까 거의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서울대 기준은 거의 5대5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정시 지균은 이게 해당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애초에 뽑는 인원이 각각 인문 자연 100명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문계 학생들을 쓸 때 내가 이제 이과 학생들을 많이 뽑는 전형을 좀 피하는 게 그 전형을 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추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좀 디테일한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자유전공학부 자전은 제 이과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자전은 원래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고 인문자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을 왜 자연에 포함시켰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입시 원서를 써보고, 수시 원서든 정시 원서든 수시 정시 마찬가지로, 특히 정시는 조금 더 심합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과 학생들이 자전으로 붙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즉 내가 문과 친구인데 문과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자연이 좀 섞여 있는 것보다는 자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인문 성향이 살짝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붙을 확률이 높았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럼 이과만 다 붙느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쨌든 자연 쪽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저 이제 경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분류는 자연에 넣어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중에서 지역균형 발전 전형부터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인트가 각 학교에 2명이라고 했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2명이니까 문과 1명, 이과 1명일 것 같은데, 각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 어차피 전교권인 학생은 전체 1, 2등은 이제는 다 이과예요. 왜 그러냐면 수학 내신을 이과와 문과가 같이 성적을 내기 때문에, 특히 1, 2학년 때 같이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과 친구들이 내신이 밀리는 감이 있죠. 그래서 각 학교에서 될 것 같은 아이를 2장 밀어줄 때 이과를 2장 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간혹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많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교과인 문과 학생이면은 지균을 받을 수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물론 안 줄 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1명, 이과 1명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보셔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심지어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고 조기 졸업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저기 써놓은 거 첫 줄에 있는 게 글씨가 좀 작게 나는데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기 졸업은 분명히 안 된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면접 전형, 그러니까 지역균형 발전 전형에서 면접이 당연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특히 사범은 교직 인적성 면접을 보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엔 MMI라고 해서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해서 다중 적성 이제 의예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상황이나 이제 제시문에다가 서류라 하면 생기부예요. 서류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생기부를 말합니다. 이젠 자소서도 추천서도 없으니까. 그래서 MMI 면접을 본다. 이게 뭐냐면 방 3개에서 4개 정도를 돌면서 각 교수님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 또는 제시문, 서류, 그렇게 성격별로 여러 가지 면접을 되게 좀 빡세게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수시, 직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3합 7이 있죠. 3합 7인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요건 제가 글로 적진 않았는데 뒤에 가면 나와요. 올해 고3 이전에 작년도 고3까지는 이 직윤을 쓰려면 과탐 2과목을 응시를 필수로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교권인 친구들이어도 직윤 추천을 안 받고 저 학종 일반 쓸래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올해 고3부터는, 올해 바뀌는 거예요. 올해 고3부터는 과탐 2를 안 고르고 물원, 화원 이런 식으로 원과목을 골라도 된다. 그래서 입결이 그 23학년도하고 24학년도는 성격도 다르고 입결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엔 올해 아마도 경쟁자 그리고 입결이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요걸 그래서 확인하고 내년도 고3 되는 올해 고2 친구들은 선배들 거 보고 그래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를 3합 7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원과목으로 맞출 수 있다. 그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수시에서, 그리고 정시직윤도 마찬가지인데 직윤으로만 뽑는 모집 단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 광역 같은 경우에는 직윤으로만 뽑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인문광역 계열을 쓴다면 학종 일반 친구들이랑 경쟁을 아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집 단위들은 좀 참고하시는데, 다만 이게 모집 시행 2025 시행 전형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이게 고정 불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이걸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에서 이과로 들어와서 이전공을 하려면 고등학교 때 이런 핵심 권장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을 이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시를 한 건데,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결국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겁니다. 공대를 가는 친구가 화생지만 골랐어요. 그랬을 때는 교수님 입장에서 이 친구를 지도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공대를 가는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물리 내신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 과목들이 아무거나 선택하면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전공 오려면 이거를 이수하고 와라 라고 어느 정도 지정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문과는 위에 있는 학과들을 쭉 보시면은 문과는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사실 문과는 거의 아무거나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다만 여기서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만 조금 미적 또는 확통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권장 과목 지정해놨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직윤이든 학종 일반이든 상관없이 요거는 공통 해당 사항입니다. 공통. 이따가 일반 얘기해서 요거는 빼서 얘기를 할 거겠지만, 요 이야기는 직윤으로 추천받는 학생뿐이 아니라 학종 일반으로 쓰는 학생들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문과 학생들은 내가 상경 아니면은 크게 상관없다. 다만 상경이면은 미적 확통은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확통은 근데 어차피 다 할 거니까 미적이 만약에 하면은 조금 더 빛이 날 수는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25학년도에 몇 개가 좀 바뀌었어요. 지리교육과, 제가 써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리교육과나 의료학과나 식품영양학과나 약학과나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온 게 이제 바뀐 겁니다. 지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장 과목이 아예 폐지가 됐고요. 의료학교는
이제 화투 생투였는데 화원생원 이런 식으로 다 바뀐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을 약대 같은 경우에도 투 과목에서 화생원으로 좀 바뀐 게 있는데, 권장은 그래도 투를 아직 지정은 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들, 요게 이제 24에서 25학년도 넘어갈 때 바뀐 것들이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미리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같은 거 짜실 때 요걸 관심 있는 데 전공이 있다면 보시고 그렇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탐2 지균 수능 최저 및 정시 전형 가산점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자, 지균은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고 했었고, 투 과목을 이제 안 골라도 된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서울대에서 아직 남겨둔 게 뭐냐면, 투 과목을 고르면 가산점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대는 조정점수라는 표현을 주는데 그냥 가산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산점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산점 원 과목 하나, 투 과목 하나 고르면 3점, 투 과목 이렇게 고르면 5점인데, 이 5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수능 기준으로 치면 수학 4점 하나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에서 이제 원점수 4점일 때 표점이 3점 또는 4점인데, 표점 4점이라고 했을 때 1.2배수니까 한 4.8점 정도 돼요. 서울대식 환산으로. 근데 서울대는 총점 합산이기 때문에 5점이니까 0.2점 정도 앞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투를 만약에 고른다면, 물론 투 과목을 고르는 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아마 예상컨대 올해 의대 메디컬 라인에서 투 과목을 2개 고르거나 또는 하나 정도는 고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래서 가산점까지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쓰실 때 원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2 학생들이 고3까지 트랙을 만들어 가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과들 있죠. 이 과들은 특히 물리 또는 화학으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물원, 화투, 물투, 화원 뭐 이런 식으로 골라도 상관이 없는데, 여하튼 간에 투 과목이든 원 과목이든 물리나 화학이 하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독특한 게 천문학 전공인데, 천문학 전공이면 왠지 지구과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물리나 화학을 하고 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동생, 식생 이런 데도 생명을 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여기도 물리나 화학을 꼭 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사범대학 중에서도 생물교육이면 생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이면 왠지 생명이 중요할 것 같지만, 그치만 물리랑 화학을 꼭 필수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미리 참고해서 나중에 아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균을 빠르게 한번 봤는데요. 그 다음에 학종 일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종 일반이 서울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전형 중에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면접 아까 비율 여러분들이 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종 일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면접을 보고요, 비율의 40% 정도로 좀 높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연한 게 대신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비율이 지균의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조기 졸업자들인 이제 과고 학생들 중에서 조기 졸업하는 학생들은 이제 학종 일반을 당연히 쓸 수가 있다 이고요. 그 다음에 학종 일반으로만 뽑는 모집 단위가 있는데, 인문에서 인문대학,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치의학과하고 천문학 전공, 독특하게 천문학 전공, 이렇게가 학종 일반으로만 뽑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추천을 받는 지균이어도 방금 말씀드린 모집 단위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계획안이니까 내년에 갑자기 또 스리슬쩍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만 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종 일반은 바로 넘어갔죠. 왜냐면 학종 일반에서 주요 포인트는 설명드렸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분명히 얘기해 드렸지만 서울대는 애초에 바뀌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정시 또한 거의 바뀌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주요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서울대학교 정시에 지균하고 일반이 두 개로 나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지금 고2 학부모님들은 아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자, 정시면 그냥 수능만 보고 깔끔하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서울대학교는 생기부도 봅니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그게 바뀌었어요, 사실. 그래서 작년부터 바뀌었고 올해도 그렇게 뽑을 거고 내년에도 그렇게 뽑을 거기 때문에 내년째가 드디어 3년째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의 정시 입결을 볼 때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생기부의 영향력이 있네 없나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정시에서 직윤이든 일반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생기부를 반영한다. 근데 생기부에 있는 걸 반영하는데 이걸 교과로 정량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성 평가, 즉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글씨도 같이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그럼 차이가 뭐냐, 직윤하고 일반. 그럼 직윤이었을 때 내신을 더, 그러니까 정확히 생기부를 더 많이 보고, 정시 일반이었을 때 조금 덜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교권이고 내신도 자신 있는데 정시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고 정시로서는 전교권이라면 그러면 정시 직윤 전형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해가 뭐 내가 내신이 4, 5등급이고 막 내신이 안 좋은데 뭐 나는 못 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작년에 입학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었는데 이 평가 방식이 AA, AB, BB, BC, CC 이렇게 5개인데 어지간히 학교 생활을 내려놓지 않은 친구면 BB까지는 주겠다. 그래서 이 표 나와 있는데요. AA하고 BB만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B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가자 2명의 의견이 차이가 난다면 평가 모델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 견해로는 AA 아니면 BB밖에 없지 AB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A 아니면 BB인데 그때의 격차가 많지는 않다. 단 주의하셔야 되는 게 결론만 얘기하면 정시원서 쓸 때 내가 생기부가 안 좋거나 내신이 낮으면 못 쓰나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딱 하나 의학계열을 쓸 때에는 아무래도 정시도 잘 보고 내신도 괜찮은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면서 지원을 하셔야 문제가 없겠다. 또 하나 이제 포인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의대랑 치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여도 인적성 면접을 보고요. 사범계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교직 인정성을 봅니다. 그래서 정시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저희 반 학생 같은 경우에 서울대 이제 사범을 붙은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정시 끝난 다음에도 수능 끝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교직 인적성 면접 자 이제 친구야 면접 대비하자 해서 저하고 같이 면접 대비를 이제 해서 합격을 한 친구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교직 인적성 본다 그리고 메디컬 인적성 보고 있고 패스페일로 비율은 아니에요. 비율제는 아니고 패스페일로 그렇게 뽑고 있다. 합부를 가리는 용도로 뽑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써놨죠. 정지하면 한번 멈추신 다음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정시 직윤만 뽑는 모집 단위가 있고요. 정시 일반만 뽑는 모집 단위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자세한 거는 계획안 한번 다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데는 참고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의 변동사항인데요. 그 외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서울대에서 바뀐 포인트예요. 뭐냐면 물론 이거는 24에서 25 넘어갈 때는 아니고요. 즉 작년 23학년도에서 24학년도인 올해 바뀔 때 바뀐 건데요. 뭐냐면 첨단 융합 학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럼 여기 뭐 하는 데냐 신설인데 서울대라는 학교는 지금까지 신설로 뭔가 학부를 설치해 본 적이 수십 년 동안 없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이과죠. 이과에서 첨단 융합 학부가 하나 신설이 되는데 요게 인원이 잠깐 앞에 한 번만 잠깐만 보면은 요 인원이 자 이제 정시든 수시든 간에 이 인원은 24학년도 기준에 합니다. 왜냐면 25학년도 전형 계획안에는 24학년도랑 똑같은 인원을 뽑는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은데 24학년도 기준 저 맨 아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24학년도 기준으로 직윤으로 30명, 학종 일반으로 약 100명, 98명 그렇게 해서 한 120명가량을 수시에서 기근 빼고 첨단 융합 학부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시까지 합치면 약 200명가량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서울대 정도 위치에 있는 학교에서 약 200명 정도가 수시든 정시든 늘어난대 라는 거는 꽤 많은 정도 아니라 엄청 많은 인원들이 신설이 됐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 원서 쓸 때 조금 숨통이 트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이제 첨단 융합학부에서 뭘 하냐면 여기 써드린 5개 트랙으로 가서 전공을 계속 쭉 심화하면서 사회생활 하기 전에 고등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딱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혁신신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약대 아니고요. 이거 졸업해도 약사 라이센스가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첨단 융합 학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혁신신약은 약대가 아니니까 이건 오해 없이 원서를 지원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고요. 자, 그래서 서울대 정리하면은 첨단 융합학부라는 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생겼대. 그게 한 거의 200명 정도 많이 뽑는데, 그냥 숫자도 필요 없고요. 그냥 많이 뽑는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변하는 게 별로 없는 학교래.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나중에 지원하시거나 또는 고2 학생들이 고3 넘어갈 때 준비하실 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뒤이어서 연대하고 고대 영상도 같이 함께 보시면 지원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요. 여기까지 강북청솔의 강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